안녕하세요. 해커스 경영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정윤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해커스 경영 주말반 커리큘럼, 그 중에서도 이 재무회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3년간 세무사 재무회계 출제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주말반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이 학교를 다니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야, 시간이 없으니까 중급회계 2는 공부하지 마. 중급회계 1만 보고 공부해도 1차 붙은 친구들 있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거 다 옛날 얘기고요. 최근에 저희 세무사 출제 경향을 보면 출제 비중을 보면 중급회계 2가 훨씬 높아요. 문제수로 얘기한다면 한 문제를 고급회계로 제외하면 25문제 중에서 중급회계가 24문제인데 중급회계 1이 보통 한 11문제 정도 나오고요. 중급회계 2가 14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한두 문제 버프는 있겠지만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는 중급회계 2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2를 제끼시게 되면 꽈락 전체에서 40점 미만이 나와서 다른 과목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하는 꽈락을 면치 못해요. 아니죠, 선생님. 중급회계 1 11문제라면서요. 그거 다 맞으면 되죠. 아닌데. 왜냐면요. 중급회계 1이 실제 시험 난이도를 비교하면 훨씬 어려워요. 뭐 이과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분 적분이 어렵지만 실제 미분 적분 수2에 나오는 미분 적분은 그렇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수1이 어렵지. 저희 중급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중급회계 2를 많이들 제끼시기 때문에 실제 중급회계 2는 실제 시험에서도 응용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중급회계 1은 모두들 열심히 공부한다는 가정하에 출제위원도 응용적인 문제를 많이 내거나 많이 꼬아내는 문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중급회계 1에서 득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으로 또는 학생으로 주말에만 학원에 오신다 하더라도 중급회계 1만 공부하시는 건 효율적이거나 전략적이지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요즘 문제 유행을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전에는 단순히 계산 왁구라고 하죠. 문제 풀이 툴. 이런 걸로 문제를 그냥 툴만 외워서 푸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도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경우에 저희 회계사 세무사 말고 금융 자격증이나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 풀이 툴만 있어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렇게 유행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특정 파트를 아예 제끼시거나 단순히 계산 왁구만 공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런 것들은 최근에 저희 세무사 시험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전혀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저희 해커스 경영 주말반 커리큘럼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입문 강의가 있는데 저희 입문 강의를 보시면 나는 회계를 처음 접한다. 세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은 많고 세법에 관심이 많지만 회계 자체를 아예 처음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회계 원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회계 원리를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바로 중급회계부터 갈게요. 그런 분들 있어요. 실제로 저희 기본종합반 주말반을 제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봤지만 급한 마음에 오셔가지고 아유 전 시간이 없으니까 중급회계 바로 갈게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 수업 한 5번 정도 하고 나면 다시는 나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회계 원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급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반드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회계 원리를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저 옛날에 대학교 때 회계 공부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듣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요. 두 번째로 저희가 입문 강의에서 회계 원리를 듣고 나서 중급 회계 입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이 회계 원리라는 게 말 그대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중급회에 가서 어떤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이쪽에 오고 어떤 게 이쪽에 오고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회계 원리의 레벨이 5라면 중급 회계의 레벨은 6, 7? 아니요. 9, 10이거든요.
간극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계원리 듣고 중급회계 오면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 간격을 최소화하고자 만드는 과정이 중급회계 입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커스 주말반을 수강하실 분들은 수강하시면 아마 회계원리가 바로 열리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회계원리를 미리 다 들으시고요. 주말반 수업 오픈 개강하기 전까지는 회계 원리를 들으시고 이제 주말반 오픈하고 나면 제가 매 시간 숙제를 내드릴 거라고요. 숙제를 저희 다음 주에 재고자산 할 건데 재고자산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니까 중급회계 입문 재고자산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 좀 듣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럼 얘를 미리 좀 듣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용도로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오셔서 저랑 즐겁게 주말반 수업을 듣고 가실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로 기본반 강의는 중급회계 1이랑요 중급회계 2를 수업할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회계사 고급 회계가 알고 있는 걸로, 세무사 고급 회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급 회계는 실제 수업 안 하나요? 회계사랑 세무사랑 차이가 나는 게 고급 회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회계사는 고급 회계가 10문제, 뭐 예전에는 15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저희 세무사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고, 와 너무 심했다 그럼 2문제 안 나오는 해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말반에서 이걸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거 2개 합한 게 24문제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고급 회계는 저희가 나중에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실강에선 진행을 안 하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선 중급 회계 1과 2를 진행을 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주말반이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 종합반, 주중반 같은 경우에 중급 회계 1을 제가 140시간 정도 강의하는데 저희가 주말반은 72시간을 강의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불안하시죠? 불안하시겠지만 실제 저희가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급회계 1과 2를 다 다룰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2를 너무 못하세요. 주말반들은. 왜냐면 처음에 중급회계 1 할 때는 이렇게 붐업해서 나오시지만 중급회계 2에서 좀 지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시험은 중급회계 2를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요즘 시험이 여기에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걸 좀 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주말 객관식 반도 운영을 합니다. 지금 전략을 보면 저희가 시험에 이렇게 배워야 되는 내용이 이만큼이 있으면 주중반에서는 이만큼을 다 가리킨 해요. 근데 주말반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가리킬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 그럼 얘네들 나오면 어떡해요? 얘네들은 나중에 객관식반 가서 전체 범위를 다루면서 안 했던 부분들 여기는 저희가 객관식반에서 문제로 효율적으로 정리할 거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요. 선생님 그래도 아무래도 주중반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력이 더 높지 않나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요. 특히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만 들었지 문제는 많이 안 풀어봤거든요. 객관식반도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수업 안 했던 부분 다 커버하셨지만 문제 한 번만 풀어보신 거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재무회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주말 GS반이 있어요. 이게 전범위로 전 과목을 모의고사 보는 과정인데 실제로 요때 저희 재무회계만 놓고 본다면 주중반 들었던 학생들도 주말반 들었던 학생들도 같이 시험을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말반 학생들 재무회계 지엽적이거나 너무 어려워서 안 가르쳤던 부분들 이때 제가 실제로 또 문제로 내고 강평 시간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때 주중반 학생들보다 조금 적게 배우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재무회계는 요거하고 요 과정까지 다 하시게 되면 다 한 번씩은 배운 내용으로 시험장에 갈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넘겨보시면 재무회계 주말반 강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목표로 하는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말반 수업을 듣다 보면 마음이 급하다고요. 근데 여러분만 급한 게 아니라 이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도 마음이 급한 경우가 많아요. 아유, 이거 빨리 끝내야 되네, 이런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배경 설명을 안 하고 단순히 문제 푸는 방법만 쭉 설명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반 수업에서도 그 배경 설명이나 왜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되는지 그 내용 재밌게 좀 수업을 많이 이해를 많이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주말 종합반 특히나 이 재무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시를 정말 많이 들 겁니다. 사례 얘기도 정말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말에 오셨는데 처음부터 와서 막 계산 쫙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금방 지쳐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를 위한 수업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효율은 뭡니까? 어려운 단원 체끼고 중급회계 2 체끼고 내가 결석한 날 했던 건 체끼고 이게 효율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재무회계 회계사 세무사 시험 강의만 벌써 9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디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올해는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위주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넘겨보시면 수업 방식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말반 저희 수업 들으시면 일단 4시간 수업하시면 한 2시간 정도는 계속 웃으실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수업 이론 얘기로.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많이 얘기할 거고 충분한 이론 설명을 좀 많이 할 거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내용들 너무 재밌고 이해도 잘 되는데 실제로 시험이 이렇게 나오나 이런 불안감들이 늘 존재한다고요. 실제로 주말반 수업을 듣다 보면 쉬는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저기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 이 주말반 수업은 주중반 수업보다 더 실제 기출문제를 푸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로 수업을 하고 나서 실제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거봐요, 저희가 배운 내용이랑 시험이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시험을 풀 수 있는 스킬도 좀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내가 지금 실제 시험을 풀 수 있는 수업을 듣고 있는 거구나, 이 심리적 안정감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주말반 듣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주중에 하루 종일 이것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내가 주말에 요것만 공부해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중에는 학원에 못 나오시기 때문에 주말에 하고 나서 실강을 들으시는 거지만 주중에 당연히 퇴근 후에 학교 끝나고 나면 따로 공부를 하셔야죠. 따로 공부를 하셔야지 주말에만 공부한다고 주말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중에도 공부를 하고 주말반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실제로 동차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제 수업 듣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나중에 개강하는 날 만나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